해줄게요. 그럼 129번부터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문제 엄청 잘 돌아와요. 그럼 지우가 문제 풀 때 이렇게 딱딱 근거 갖다가 딱 오는 게 있는데 진짜 잘하고 있고요. 우리 현서 진짜 많이 들었어. 뭐 하선이랑 강은 원래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나온 제가 with 밑줄 brains designed 보이시죠? 여러분 분사 구문입니다. 요거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바품은 3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아마 5 끝났을 거고 그 다음 동명사 그 다음 분사인 건데 with 분사 구문입니다. 요거 우리 하나만 좀 필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with 분사 구문은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요 바로 뒤에 자리에 첫 번째 분사, 형용사가 나온다. 2번 전치사 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사가 종류가 ing랑 ed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명사가 뒤에 거 한 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위에 한번 해석하실 때 뭘 본다? 명사가. 그러면 brain, 뇌가 designed to store, 설계된 채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with 명사 분사, with 명사 전치사 구는요. with 분사 구문이어서 우리가 중2가 아니라 중3 때 배우는 문법인데 해석이 정해져 있다고요. 명사가 분사한 채입니다. 그래서 위의 해석이 뭐라고요? 뇌가 설계된 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볼게요. 우리 뇌는요, 저장 능력, 조절 능력,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large amount of information,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요? memorization, 암기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암기 어떻게 한답니까? 안타깝지만 반복밖에는 좀 답이 없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요 반복을 통해서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반복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던 첫 번째 근거가 여러분 요겁니다. organized by category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범주화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문구점에 갔어? 펜을 사고 싶은데 여러분 펜 찾을 때 뭐 도화지 같은 데다가 펜 찾을 거야? 아니죠. 여러분 혹은 서점 가서 책 꽂혀 있는데 펜 고를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범주를 합니까? 여기에 이런 게 모여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암기의 왕도는 무엇이다? 카테고라이즈, 범주화를 해서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129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13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 다른 것보다도 요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가려워가지고, 여러분,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능보다는 토플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1번, 2번, 3번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토플에서 요걸로 강의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에 수능에서 1번과 2번과 3번도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드립니다. 첫 번째, camouflage예요. 스펠링이 camouflage입니다. camouflage. 여러분, 요게 뜻이 뭐냐면은 변장, 위장이에요. 여러분, 왜 군인들이 얼굴에다가 막 크림 이렇게 바르는 거 알죠? 군복도 얼룩덜룩하죠? 그래서 camouflage가 뭐냐 하면은 주변 환경과 내 몸의 색깔을 좀 맞추는 것이 camouflage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랑 비슷한 느낌인데 2번은 blend in이라고 해요. 그럼 blend in은 뭐냐 하면은 섞이다예요. 이건 여러분 마치 모처럼 카멜레온이 내가 붙어있는 면처럼 색깔을 바꿔서 주변 환경 인척하거나
개나무 벌레가 이렇게 자벌레가 이렇게 원래 나뭇가지인 척하는 게 블렌드 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캐모플라지 같은 거는 문어 같은 경우나 거북이가 등검 속에 숨는 게 캐모플라지고요. 블렌드 인은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색상을 바꾸는 건데 육지 동물이 아니라 바닷속 동물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counter shading. 반대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고등어를 구웠어요. 자, 고등어 그려볼게요. 고등어가 여러분 등 색깔은 파랑 색깔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등 푸른 생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혹시 고등어의 배 색깔은 뭔지 아시나요? 은색. 냠냠 맛있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 등 껍질이 파란색, 배가 은색인 이유는요. 바닷속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위에서 볼 때는 얘 등 색깔이 파래서 물속에 얘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요, 물 속에서 볼 때는요, 얘 은색 비늘이 여기 바깥에 보이는 뭐 그 햇볕에 비치는 물결처럼 보여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카운터 쉐이딩은 뭐냐? 주변의 해수면과 자신의 색깔을 맞추는 것이 카운터 쉐이딩. 얘는 그래서 바닷속 동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disguise가 변장, 위장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 있죠, 왜? 갑자기 뭐 죽은 척하는 동물이 있다거나 모래 속에 몸을 파묻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생명체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1번과 2번과 3번의 기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친구는 누구냐? 바로 이 친구예요. 얼룩말. 블랙 앤 화이트가 기깔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얼룩말이 유일하게 인간에 길들이지 못하는 야생 동물인 거 아실까요? 동물원에 있는 애들도 여러분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탈 수도 없고 얘는 야생 너무 강해가지고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어린이 대공원에 야생에 도망간 거 아시죠?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야 살기 싫어 하고 집 나갔잖아요. 얘가 그렇게 성격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볼게요. 얼룩말이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얼룩말의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가 대체 얘네의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아무도 몰랐는데 여기서 여러분 실험 결과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랍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얘가 팔이 덫을 놓았는데 이 얼룩말 가죽 위에다가 파리를 잡는 덧을 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파리가 이 얼룩말 스트라이프 가죽 위에 착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얼룩말의 이 줄무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이 벌레가 옮기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준다. 즉 일반적인 파리나 모기가 얘네 털에 앉는 거를 기피하게 도와준다. 천연 모기 기피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내용은 되게 쉬웠는데 요 설명 때문에 좀 받고 자주 나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가볼게요. 요거 여러분 두 개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아직 중2지만 곧 중3 되면은 고등학교를 정할 때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중에는 그냥 뭐 근처에 있는 거 갈게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고 싶은 친구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뭘 하냐 하면은 이거를 씁니다. 커버 레터를 씁니다. 그럼 커버 레터는 한국말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자기소개서 정도예요. 이 resume라는 친구는 이력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력서에는 뭐 써요? 이름, 주소, 뭐 수상 경력 같은 게 쓰는 게 resume고 여러분 커버 레터는 그럼 뭐예요? 이제 눈물 나는 스토리를 적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뭐뭘 했었지? 커서는 뭐뭘 했지?
고등 가면은 이런 걸 하고 싶지라고 여러분 자기소개 사이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커버 레터인데 요즘에 짹짹짹이 GTP한테 시키잖아요. 우리가 눈물 나게 써봐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 말하면 또 걔가 기깔나게 써내요. 그런데 걔가 또 이제 AI를 한 번 더 검증하는 프로그램에 걸리게 되면 또 안 되니까 GTP한테 초고를 쓰게 한 다음 여러분이 살을 덧붙여야 한단 말이죠. 근데 나를 남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쓰면 내기가 좋을 것인가에 대한 토대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법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chances are 보이실까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 고등 과정에만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chances are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해석은 아마 뭐뭐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여기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마 뭐일 것이다. good. 좋을 것이다. 좋은 게 뭔데? 당신이 이야기. 그럼 anecdote가 뭐냐 하면은 에피소드예요. 내 인생의 짤들. 그리고 example. 살아왔을 때의 예시들. 그러면 그 자소서가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이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이미 현선은 이미 있어. 이게 부러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또 스토리로 쓰면 되겠지. 내가 엄마 아빠와 스위스를 갔는데 뭘 하다가 이게 했다. 근데 이게 뭐 안 좋아서 힘들었지만 이걸 극복하고 뭘 했다. 이렇게 눈물 나게 쓸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즘에 is flooded with 홍수로 넘쳐나다입니다. 사실과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이 넘쳐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이러한 이야기를 pass through, 통과시켜 버린다. 아, 얘 또 어릴 때부터 뭐 했었구나. 안 읽어. 재미없어. 통과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쓸 때 여러분의 정보가 stand out, 적어볼게요. 두드러지다. 어떤 방식으로? meaningful way,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스토리가 없다면 애초에 읽지도 않고 버려지고 걸러지기 때문에 최대한 very personal한 이야기, 사실보다는 당신이 왜 이걸 써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고 같은 거나 외고 원서 쓸 때 쓴 내용들, 앞으로 나는 뭐에 관심이 있었고 무슨 활동을 해왔고 고등 가서는 이거를 준비할 거고 대학은 뭐뭐 할 예정이다. 일단 스토리를 한번 써 정말 다들 막 이 친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어색해 보여도 내가 강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보시면은 여기 33번과 여기 있는 여기 34번은 쉽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퍼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자. 자, 여러분 요거는 135번은요.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면 제가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너네 뭐뭐 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건 솔직히 개꼰대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건데 내가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누군가가 이 행동을 규정해야 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여러분 얘가 첫 번째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밑줄 좀 그어주시죠. 맨 처음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positive comment. 먼저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고, 두 번째,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의 다음 논의를 이어갈 수가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대화가 뭐가 중요하다? 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꾸 볼펜을 누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은, 오늘은 두 번밖에 안 했네? 축하해. 뭔가 그 과정에 중점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rather than 보겠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보다는 결과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 자체에 숫자를 맞춰줘가지고 뭘 강화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게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응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넌 이거 했는데 결과가 이거 B네, 이거 별로야. 이것은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가봅시다. 136번이에요. 여러분, 얘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세상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잠깐만 화그시장 지나갈게요. 우리는 기계에 익숙하니까 너네는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를 보고서 가짜 뉴스를 봤었을 때 와, 이거 진짜야 하고 곧장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예시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 아빠가 집에 이렇게 막 들어왔어. 문을 콱 열었어. 그 다음에 야, 김호중이 죽었대 이러는 거야. 여러분 김호중 누군지 알아요? 저도 몰랐는데 트로트 가수래요. 무슨 이명웅 다음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엄마랑 에? 뭐야? 하니까는 아니 감옥에서 압박감에 못 이겨서 자살했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들 막 에? 에? 이랬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유명한이 죽었으면 TV에 나와야 하잖아요. 네이버에 떠야 하잖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그 어디서 봤어? 라고 하니까 틱톡에서 봤대. 내가 그래서 그거 가짜 같다니까 아빠가 아니래 진짜래. 그래서 아빠한테 검색해서 보여줬어요. 여봐 아니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빨리 벌써 나이가 70대니까는 뭔가 봤었을 때 와 이거 진짜야 하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근데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팩트 체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봐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 같이 볼게요. If you were 만약에 당신이 사회적인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당신이 overheard 그럼 overheard의 밑줄 좀 그어볼게요. 오형식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이거 없었는데요. 그러면 hear이 듣다죠. 그래서 overhear은 엿듣다가 되기 때문에 역시 오형식 지각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ing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엿들었어. 뭘 엿들었냐? 야, 지붕에 불 났대.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는 지금 큰 빌딩이고요. 자, 이랬을 때 당신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얘가 1번이겠죠. 어떻게 합니까? 안전과 생존을 찾아서 도망가는 게 당연히 1번일 거예요. 왜? 불났대. 진짜? 뛰어나가야지.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죠? 불났을 때 가장 먼저 할 게 계단으로 도피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학원은 혹시 그 뭐죠? 갖고 내리는 거?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교육 못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뛰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심지어 우리 지금 108호잖아. 저기까지 겁나 뛰어가야 되는 거야. 엄청 멀잖아요. 중요한 건 일단은 계단으로 도피가 1번입니다. 원광기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새로 나온 노래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거예요. 제목 이름이 뭐야? 지붕이 불탄다. 이게 있었단 말이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느꼈던 위협이나 이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지붕이 불타고 있다는 건데 팩트 체크는 두 개가 됐던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요 정보가 이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노랜지 진짜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 예를 보시면 됩니다. 콘텍스트가 뭡니까? 맥락이에요. 대화의 맥락은 훨씬 더 잘 이해될 수가 있고 당신이 판단과 반응을 하기에 더 나은 포지션, 위치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맥락을 통해서 정보를 규합할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중2 시험법 및 과정인데 그럼 여기 잠깐 괄호 좀 쳐보실래요? related to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럼 생략된 것이 뭡니까? which is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보와 연관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답은 2번. 해석만 되면 답은 알기 쉬웠지만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해서 봤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다 이거 다 진짜 완전 잘 풀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140번은 무조건 해설로 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포인트들은 그냥 단어만 좀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요 크로우 보이시죠? 까마귀입니다. 그럼 까마귀하고 닭의 차이점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까마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까마귀와 여기 병아리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까마귀가 뭘 할 수가 있다?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찐이에요 진짜. 왜냐 쌤 사는 데가 별난데 거기에 까마귀 진짜 많아요. 전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뭘 느꼈냐면은 여기 무덤 가서 까마귀가 많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사실은 은갈고리가 없지만 그랬는데 뭘 봤냐 하면은 여러분 까마귀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별내가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모난 이렇게 박스 같은 게 있어. 카드키를 대면 다 쓰레기 안 버리는 거야. 음식물도 일반 쓰레기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음식점 앞에 누군가가 음식물 쓰레기 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까마귀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왜 고양이 같은 애들이 이거를 핥혀갖고 먹잖아요. 까마귀는 아니었어. 쌓여 있는 것을 보고요. 일단 친구를 불러. 그 다음에 겉에 있던 이 봉지 끝을 풀렀어. 부리로. 그래서 가장 넓게 펼친 채로 먹고 있는 거야. 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쟤 저거 매듭을 어떻게 푼 거야? 내가 안 봤으면 못 믿었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 매듭이 아무리 허술하다, 그걸 어떻게 풀었죠? 이걸 부리로 풀었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애가. 진짜 너무 개소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다르게 느꼈고요.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처음에 얘가 부화했을 때 병아리들은 아주 빠르게 팩이 톡톡 쪼다거든요. 음식을 쪼아 먹습니다. 누구보다? 까마귀보다. 까마귀는요, 어떤 친구냐? 컴마 위치 보이시죠? 그럼 컴마 위치, 우리가 뭐라고 배웁니까? 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컴마 위치는 and da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요거는 또 중3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한대요. 즉 병아리는 눈 뜨자마자 밥을 지가 먹는데 까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닭 같은 친구들은요. 사냥하는 기술이 확 내려가는데 whereas 반면에입니다. 반면에 까마귀는 조금 더 복잡한 사냥을 할 수가 있더라. 아까 그 봉투, 그 리봉을 푼 것처럼요. 이랬을 때, 자, 까마귀는 end up with,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복잡하고 큰 뇌를 닭보다 가지게 되어서 뭘 할 수가 있더라? 이네들이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연장된 기간이 뭘 발달하게 도와주었다? 지능을 발달하게 도와주었다. 여기서 이것만 잠깐만 볼게요. intelligence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곧장 넣으실 때는 여기가 more than 비교급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바뀌는 거였던 거고, 그래서 얘가 그 이유가 뭐다? 여러분, dependency가 명사로 의존이에요. 부모님과 같이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생존 기술을 많이 배우고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가볼게요. 138번이에요. 자, 여러분, 요것도 되게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이에요.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기 원숭이를 한 마리 구했어. 얘는 되게 불쌍한 친구야. 엄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아기 원숭이를 하나 구했는데 아기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철사가 있어요. 철사에다가 얘가 먹을 수 있는 젖병을 달아놓은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철사에다가 담요를 그어놨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담요한테 매달려서 손 뻗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이 친구는 엄마가 없잖아요. 뭔가 따뜻한 품이 그리웠던 거야. 그래서 이 담요의 감촉에서 위안을 찾고 배는 고프니까 손 뻗어갖고 여기서 음식을 먹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모든 동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다? 터치, 감각이 되는 건데 어떤 감각입니까? 뭔가 부드러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요, 손을 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사듬죠?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혹시 아세요? 엔돌핀? No. 그러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안정적인 호르몬이에요. 심리적인 안정감. 그래서 이게 꼭 친구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도 셀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요 옥시토신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 형광펜 한 줄만 딱 치고 지나갈게요. 자, 이 따뜻한 물리적인 접촉이 이 건강한 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서포팅 아이디어는 두 개가 있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기만 해도 무엇을 활성화합니까? 이 대인 간의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약간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따뜻함을 느꼈다는 것이 뭘 만듭니까? 인간관계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의식하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한 개 더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어떤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줬어요. 따뜻한 음료수가 있었고 차가운 아이스 음료수가 있어요. 근데 이 뜨거운 거 된 친구를 말하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래. 라고 말을 했어요. 얘네가 수업을 들었어. 내 손에 따뜻한 컵이 있으니까 선생님 정말 좋으신 것 같아. 라고 강의 평가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아이스 컵 든 친구들한테는 조심해. 저분 쉽지 않아. 라고 말을 들은 거야. 얘네가 수업을 들어갔어. 실제로 강사님 되게 좀 냉정하시다라는 말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이라기보다는 약간 갖고 있는 온도차에 따라서 선입견이 심어졌기 때문에 뇌가 자동적으로 그 이미지를 생성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감각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뒤로 가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라이프치히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 근데 내용 문제는 너무 잘 풀었는데 이게 실험 내용의 해석이 좀 어려워서 요거 잠깐만 좀 보고 지나갈게요. 자, 34마리의 침팬지와 오랑우탄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각각을 일단은 방 안에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방에는 얘네가 들어가 있었다. 어떤 거? 얘보다 앞서서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이 있고요.
박스가 두 개가 있는 방에 침팬지와 오랑우탄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었을 때 어떻게 보았냐? 실험하는 사람이 물체를 1번 박스에다가 집어넣고요. 방을 나갔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박스가 두 개 있는데 실험자가 와서 여기다가 상자에 물건을 채우고 나갔어. 이거를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목격을 했어요. 여기에 물건이 있구나. 자, 그랬을 때 다른 실험자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그 1번 상자에 있던 물체를 2번 상자로 옮겨버리고 밖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팬지가 본 거는 뭐죠? 여기 있던 박스의 물건이 2번으로 옮겨졌구나. 그럼 1번은 텅 비었구나. 라는 거를 얘네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다시 1번 박스 했던 실험자가 들어와서 retrieving, 회수하려고 했대요. 어디에 있는? 첫 번째 본인이 넣었던 상자에 물건을 빼려고 했더니 이 유인원들이 도왔다. 실험자를. 그거 말고요. 두 번째 거 넣으세요. 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은 목격했잖아. 아까 두 번째 인물이 첫 번째 상자에 물건을 옮겨 놓았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 아니에요. 여기 있어 라고 손짓 발짓으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쵸? 그런데 대부분의 유인원들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박스를 열 때 돕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때 안 도와줬죠? 첫 번째 실험자가 방에 남아 있어서 두 번째 실험자가 그 물건을 넣는 거를 봤었을 경우에는 쟤도 봤구나, 쟤도 알고 있구나, 도와주지 말자라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실험 잠깐만 적고 지나갈게요. 실험 1번은 뭐예요? A 실험자와 B 실험자가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에는 침팬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대요. 상자가 2번에 들어있어요 라고 알려주었는데 실험 2처럼 원래 있던 A라는 사람이 B의 행동을 직접 우리랑 같이 봤던 경우라면 침팬지가 쟤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도와줘? 라고 해서 돕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판단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럼 요거는 선다시 좀 볼게요. 자, 위 연구에 따르면 유인원들은 can disguise, distinguish가 뭐죠? 구별하다예요. 뭘 구별할 수가 있다? 자,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이 친구들은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A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다. 자신이 한 이해를 B 한 사람들에게 뭐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럼 보시죠. obey가 복종하다고요. imitate가 모방하다예요. 그쵸? deceive가 속이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생각보다 영리하다. 그럼 마지막 번 140번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스포츠 심리학인데 이게 왜 어려운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포츠 운동 경기는요. 일회성입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 손흥민이 오늘 밤에 뭐 축구를 뛴다고 해봐. 그거 지나가면 TV는 볼 수가 있겠지만 손흥민이 뛰는 모습은 그때 그 시간만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는 일회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흥민이 오늘 골을 넣을지 아닐지 우리가 알아볼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손흥민이 나옵니다라고 광고는 할 수 있는데 얘가 골을 넣습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전에 얘들아, 호날두가 한국에 온 거 알고 있었나요? 혹시 옛날에? 저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학원 안 나왔어, 남자애가. 저 전화 걸어서, 어디야! 그러니까는 피방이요, 이러는 거. 당당하게. 그래서, 왜 피방이야? 하니까, 쌤, 저 지금 티켓팅 중인데, 날두를 보는 게 자신의 평생 꿈이었다. 형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정했어요. 그래? 결제하고 와. 했어요. 근데 걔가 아빠 카드를 들고, 딱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야. 한 자리에 40만 원짜리 하는 좌석을 두 개를 결제한 거야. 8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엄청 기대서 나 드디어 날두 형 본다고 애가 엄청 설렜었어. 시험 기간인데. 그래서 근데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지. 학원 안 나오겠대. 날도 보러 간대. 알았다 그랬어. 근데 그랬더라 비가 왔거든요. 이 친구가 아침 새벽부터 하얏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야. 날도 보려고. 날두가 안 나왔어요. 호텔 로비에. 건강이 안 좋다고 안 나왔어. 그래서 8시간을 비스에서 기다리다가 상암으로 간 거야. 경기장 갔잖아? 날두가 그날 안 뛰었잖아요. 진짜 집에 오는 길에 미친 듯이 우는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나가지고, 준상아 봤어? 갑자기, 하더니, 그 새끼 안 나왔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죠? 왜냐면 원래 티켓 팔 때, 호날두가 호텔 앞에서 팬사인회 하고 경기를 뛰는 게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둘 다 안 했어. 진짜 나쁜 새끼인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스포츠가 여러분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스포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굿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볼게요. 자, 우리는 스포츠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의 이질성이라고 하는데, 자, 무엇이 불분명합니까? 일단 시합의 결과가 불분명하고요. 시합의 품질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아까 날조처럼 안 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객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스포츠의 불확실성이. 그러면 여기를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It is that이니까 강조 구문인데 지금은 목적어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의 불분명성이 바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할 때는 이 경기의 퀄리티가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뭘 확인할 수도 없더라? 이 스타 플레이어가 그날 어떤 경기 성적을 보일지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과는 달리 스포츠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답니까? 디스플레이, 보여줄 수가 없더라. 무엇을?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마케팅의 키 피처, 핵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수의 경기력을 보장할 수가 없다면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facility, 시설.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merchandise, 상품. 네 번째, souvenir, 기념품. 5번, F&B, 식음입니다. 음식과 음료, 식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 갈 때 말이에요. 야구장 우리 왜 가죠? 경기 보러 가지만 먹으러 가나요? 그쵸? 왜냐하면 뭐 먹고 티셔츠 사고 응원봉 들고 그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것인 것처럼 경기력은 알 수가 없으나 시설 투자나 상품이나 굿즈나 음식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이 먹으러 가고 놀러 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스포츠는 중요한 성질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uncertainty 보일까요? 요게 있는 거야.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스포츠의 특성입니다. 그럼 불확실성과 똑같은 것이 요거 두 개니까 참 잘 골랐었는데 그래서 마케팅은 뭘 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뭐로 한다? feature, 특징으로 한다. exclude가 빼다, 배제하다예요.
배제하다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죠? rule ou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기 티켓 팔 때 음료나 굿즈 같은 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제품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의 전략이다.